지난 시간에 제가 금요일에 올린 거 다 보셨어요? 그거 보셔야 돼요. 저기 출석 체크 제가 수동으로 다 하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2장의 첫 도입부라서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장 조화 가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1장에서는 자유 진동, 프리 리스폰스를 했다면, 이제는 힘이 존재하는 이제 가진 운동, 폴스드 리스폰스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좀 복습을 하고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2.1절은 일단 이제 가장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감쇄가 없는 상황, C가 0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화 가진을 줬을 때 어떤 응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1일 자유도 질량 스프링 시스템에 대해서 물체의 어떤 사인파 형태, 코사인파 형태의 이제 주기적인 힘을 가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런 어떤 사인파 형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주고 있으면 얘가 어떤 응답을 보이겠죠. XT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고, 이런 코사인, 사인을 분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수학적으로 분석이 쉬운 것도 있는데, 이런 이제 주기적인 가진이 이제 저희 세상에 엄청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타이어 편심이 있거나 이제 프로펠러 회전을 하거나 하면,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주기적으로 이 헬리콥터 본체에다가 계속 가진을 하는 개념이,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기적인 가진이 저희가 리얼 그 세상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러한 진동 리스폰스를 해석하는 그 출발점으로 이제 조화 가진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자동 제어나 뭐 신호 처리하는 과목 같은 거 들으면, 이제 모든 주기 함수는 이제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주기적인 가진을 해석하는 그 출발점으로 조화 가진을 해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구동력을 이런 코사인파 형태로 가정을 했죠. 그래서 책을 좀 보시면 알겠는데, 이걸 사인파 형태로 가정을 해도 되는데, 사인파 형태로 가정할 경우에는 그 해의 꼴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일단 코사인 형태만 다루는 걸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오른쪽에 이 코사인 텀이 추가된 형태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본 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2장에 와서는 저희가 mx2. 뭐 kx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양변을 m으로 나눠가지고 이 꼴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라지 f0랑 스몰 f0를 또 구분을 해야 되고, 요 기본 꼴을 일단 잘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 식이 어디에 쓰이는지, 현재 지금 비감쇄 시스템의 조화 가진에 쓰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1장에서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1장에서는 이제 선형 제차 방정식을 다뤘다면, 저희는 이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다루는 거고,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하면 제차해랑 특수해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차해는 저희가 1장에서 구했던 것처럼 우변이 0일 때 해를 구해서 제차해로 주는 거고요.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가 m을 다시 양변을 곱하면 1차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 해는 이런 꼴로 나온다라고 저희가 배웠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편의상의 두 번째 꼴로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수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제차 미분 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때는, 그래서 특수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특수해가 될 만한 애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해가 된다 하면 이제 걔를 특수해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형태를 보니까 오른쪽에 지금 코사인 텀이 있으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좌측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넣고 두 번 미분 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해도 코사인이고 자기 자신도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함수로 가정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의 꼴을 이렇게 하고 저희가 모르는 그 개수를 하나 이제 진폭으로 개수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실제로 해가 되는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코사인 텀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만족시키는 x를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미분방정식의 특수해가 되는구나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특수해가 이런 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2장에서 다루는 모든 응답이 이제 forced response예요. 그러니까 강제 응답이죠. 힘이 가해져서 나오는 x의 응답.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꼴은 잠시만요. 이거를 이제 요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지금 여기 A1, A2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 기본 꼴은 저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초기값 두 개가 주어지면 이 A1, A2를 구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워야 될 거는 요거랑 그 이거는 뭐 외우면 좋긴 한데 그냥 A1, A2로 두고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특수에는. 이걸 일일이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점성 감세기가 없는데 조화 가진을 하는 상황이다 하면 이 식을 일단 쓰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문제 푸는지는 어떻게 푸는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물리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재차해 텀이랑 특수해 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오메가라는 성분의 사인 텀과 오메가 n이라는 이제 삼각함수의 텀이 합쳐져서 이제 두 가지 사인파 성분의 응답의 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오메가나 오메가 n은 아예 다른 그 물리적으로는 아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n은 그냥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냥 주파수고 오메가는 제가 가진을 어떻게 줄지 그러니까 힘의 주파수라서 아예 그냥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나 오메가 n이 표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자유응답에서는 이 꼴을 저희가 알고 있죠. 가진이 없다 그러면 감세기도 없고 가진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응답 꼴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 사인 합 공식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보면 이 응답은 여기 위의 식에서 강제 응답에서 F0가 0인 경우와 지금 꼴이 같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요 재차해랑 같진 않죠. 그렇죠? 이 왠지 힘에 관련된 성분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재차해랑 얘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재차해랑 프리리스폰스랑은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화 가진 응답을 그려보면 지금 비감세일 경우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사인 성분이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조금 찌그러지지만 어떤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진동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가진 주파수고 오메가 n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 오메가가 만약에 오메가 n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 x0랑 v0를 날리고 요런 이제 삼각함수 공식 요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바꿨더니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두 가지 주파수 성분이 곱해진 사인파의 형태인데
두 주파수 성분의 사인파가 곱해진 상태인데,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n에 가까워지면 얘는 엄청 작아지고 얘는 그냥 그대로 이제 커지겠죠. 그러니까 커지는 건 아니고 얘가 얘에 비해 이제 주파수 성분이 굉장히 작아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주파수가 얘에 비해서 훨씬 작아진다. 오메가 n이 오메가에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의 주기가 이거에 비해 훨씬 길어진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 그래프처럼 나오는데, 지금 이 점성 성분이 이 느린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의 성분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그 2분의 오메가 n 플러스 오메가 성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빠른 놈이랑 빠른 놈이 있고 이 느린 놈을 이렇게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봤더니 어떤 이만큼의 덩어리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게 이제 맥노리 현상이라는 개념이고, 저희가 만약에 차를 탔는데 이런 진동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덩어리가 치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맥노리 현상인데, 맥노리 현상의 주파수는 이 녹색 점선보다는 주파수가 2배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n과 오메가가 어떤 게 더 클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오메가나 오메가 n이 같아지면, 완전히 같아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공진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수학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해보면 여기 있는 이 분모 텀들이 다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얘가 이제 발산을 한다는 거예요. X가. 그러니까 스프링이 끊어지거나 이 시스템이 무한히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의하면. 근데 지금 이 미분 방정식 입장에서는 오메가나 오메가 n이 같을 때는 이 일반애가 성립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오메가나 오메가 n이 같을 때는 이제 특수회가 새로운 꼴이 필요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x 사인 오메가 t가 x 코사인 오메가 t가 제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t 텀이 살아 있어가지고 시간에 따라 발산을 한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진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걔를 공진 주파수로 계속 때리면 얘가 출렁이다가 막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저기 뭐 다리가 무너지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뭐 군인이 이제 발 맞춰가지고 지나가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때리니까 그거 이제 공진이 일어나서 뭐 다리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1절이고요. 2.1절까지는 지금 감쇄기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C가 0인 상황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제 2.2절에서는 감쇄기까지 포함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감쇄기가 추가됩니다. 감쇄기가 추가돼서 똑같이 코사인으로 주기적으로 가지는 하는 상황이고요. 운동 방정식은 뭐 자유물체도 그려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려보면 저희가 알겠지만 이 식은 이제 금방 그림만 보고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변을 m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꼴 되는 거.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의 꼴을 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1장에서 이 중간항이 이렇게 된다는 거 배웠으니까 한 번 더 눈으로 담아주시고, 그리고 라지 F0가 스몰 F0로 바뀌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2.1절에서 한 대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식을 일단 미분방정식 식을 써놓고 역시 제차해랑 특수해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쇄기가 있으면 저희가 자유진동에서는 이제 감쇄 비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1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죠. 근데 여기는 저희는 사실 진동이 있는 상황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2장에서는 이제 부족 감쇄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타로 따지면 얘가 1보다 작은 거죠. 근데 제타가 0이면 비감쇄니까 또 의미가 없고 이 절에서는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제 제차해부터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제차해는 우변이 0일 때예요. 우변이 0일 때고 이거의 해는 뭐냐면 저희가 1.3절에서 배웠던 점성감쇄 절에서 배웠던 해 형식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래서 뭐 세 가지 표현 이거 보면 예전에 제가 유도할 때 보면 이 지금 2차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 세 번째 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넣어가지고 특성 방정식의 해 구하고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루트 안이 뭐 아이텀이 있다. 그러니까 음수가 된다. 그러면 부족 감쇄가 되고 부족 감쇄의 해를 정리를 하면 중간에 익스포넨셜의 J텀이 있기 때문에 I텀이 있기 때문에 걔를 오일러식을 이용해서 사인 텀으로 바꾸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진폭이랑 페이즈가 있는 텀으로 바꾸는 것까지 이 흐름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한 거는 이 꼴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첫 번째 식을 제차해로 쓸게요. 여기서 H는 이제 제차를 의미해요. 호모지니어스. 제차해는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A랑 파이는 나중에 초기 조건으로 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해를 구할 때 특수해. 이 식을 만족하는 특수해를 구해야 돼요. 지금 미분방정식 입장에서. 역시 이제 미정계수법을 써서 지금 우변이 코사인 텀이 있고 또 좌변의 형태를 봤을 때 특수의 꼴이 어떻게 되어야겠는가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사인 텀을 똑같이 넣어보려고 했더니 얘가 이제 사인 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텀은 안 되겠고 애초에 이제 사인 텀까지 포함해서 이제 특수의 꼴을 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개수를 정하면 되겠죠. AS랑 BS의 개수를 정하면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이니까 자 지금 하려는 게 이 XP가 이 꼴일 때 얘를 여 미분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AS랑 BS를 표현하는 거예요. AS랑 BS를 한번 해보세요. 넣어가지고 그냥 미분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중간에 아마 좀 막히는 게 있을 건데 자 일단 얘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넣은 다음에 AS랑 BS를 이미 주어진 그 변수들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수의 일반적인 익스프레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방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첫 시까지는 조금 다 쓸게요. 이게 2차 항이고 1차 항. 그리고 미분 없는 항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사인 텀이랑 코사인 텀으로 묶어줄게요. 사인 텀이랑 코사인 텀으로. 먼저 코사인 텀부터. 아, 이게 여기가 0이 아니죠. 얘가 F0 코사인이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사인 텀까지만 써줄게요. 여기서 이제 트릭이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AS랑 BS를 뽑아내고 싶은데 왠지 이 그냥 각각 가로 안에 있는 걸 다 0으로 만들고 싶은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 t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어떤 t에 대해서도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t를 가정을 해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t에다가 0을 넣어요. 근데 t에다 0을 넣어도 이 식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t에다 0을 넣는 이유는 저 두 번째 사인 텀을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코사인 텀을 1로 만들기 위해서고요. 정리를 하면 AS, BS 거 나오고 그리고 F0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이 식도. 왜냐하면 어떤 t에 대해서도 위 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AS랑 BS를 구하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t를 이 첫 번째 코사인 텀을 날리기 위해서 2 오메가 분의 파이라고 가정할게요. 2 오메가 분의 파이. 그러면 이 코사인 텀이 날아가고 이제 사인 텀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식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번식, 2번식이 나오는 거고, 지금 하려는 거는 AS랑 BS를 구하는 거죠. AS랑 BS를. 지금 집중력 잃지 마시고, 요거 사실 뒤에 있거든요. 일단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뒤에 제가 써놨어요, 답을.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AS랑 BS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AS랑 BS를 뽑아내는 거. 자, 연립방정식 풀 때 저희가 행렬 많이 쓰니까 행렬로 형태를 나타낼게요. 그래서 AS랑 BS를 저희가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맞죠? 그리고 AS, BS. 그래서 이제 AS, BS를 구하려면 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좌변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행렬 구하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지금 바꿔보실게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단순 계산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단순 계산들이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라서 집중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뒤에 좀 깨끗하게 정리된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오타 하나가 있는데 17페이지에 얘를 마이너스로 고쳐주세요. 얘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적었던 게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역행렬 중간 과정은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저기 집에 가서. 그래서 AS랑 BS의 꼴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S랑 BS를 왜 구하냐? 특수해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 미분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해서 특수해의 꼴이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자체도 지금 이미 너무 복잡하니까 좀 더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AS랑 BS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넣어놓고 요런 꼴을 보면 저희는 항상 진폭과 페이즈 형태로 그러니까 사인 합공식이나 코사인 합공식을 이용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요. 라지 x랑 파이라는 페이즈 텀을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요 결과물이에요. 요거. 요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좀 계속 나오거든요. 이 꼴이. 이 x랑 이 파이에 대한 꼴이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막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걸 유도하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니까 감세 시스템이 조화 가진을 받고 있을 때 특수해를 구하라 하면 요식을 바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x랑 이제 파이가 세타가 있는 파이랑 구분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호모지니어스 해에서는 파이를 쓰기 때문에 세타랑 파이를 구분을 해주고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얘를 다시 일로 할 때 코사인 합공식을 써서 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코사스라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요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좀 리마인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특수의 해꼴을 좀 기억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최종 응답은 이제 일반 해이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이 호모지니어스 해랑 특수해를 이렇게 더해주고 저희가 x랑 파이는 따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세타는. 지금 x랑 세타 보면 지금 시스템에서 문제에서 주어지면 오메가 n이랑 오메가 이런 거 다 주어지니까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주어지면 x랑 세타를 일일이 다 구하는 거고 그리고 초기 조건으로 a랑 파이를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a랑 파이는 초기 값으로 결정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자유진동이랑 강제진동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장에서 가진이 없을 때 부족감세 운동에 대해서 A랑 파이를 구해봤었는데 그게 요거예요. 이거 지금 1장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데 부족감세 운동일 때 가진이 없으면 이렇게 X는 나오고 이때 A랑 파이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외우라고는 하진 않고 초기값이 나오면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랑 이 A 파이랑 여기서 구하는 A 파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초기 값을 넣을 때 이 XT에다 넣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0 넣어가지고 뭐 A랑 파이에 관한식 나오고 X 닷에다가 0을 넣어서 A랑 파이에 관한식 나오고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건데 가진이 있을 때는 얘가 항상 있기 때문에 A랑 파이를 구할 때 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경우랑 꼴이 다르게 나온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외우셨다면 여기다 적용하면 안 맞는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요런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기본 꼴이니까 이것도 이제 눈으로 잘 익혀 두셔야 되고요. 지금 감세 시스템을 조화 가진을 하는 상황이고 일반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일반의 꼴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은 항상 부족 감소일 때, 제타가 1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니까 얘는 항상 어떤 진동을 발생시키는 그 응답이 이제 진동 특성이 있겠죠. 부족 감소니까. 자, 물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할게요. 이 제차의 텀과 특수의 텀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과도 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진동공학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공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트랜지언트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트랜지언트는 이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보면 시간이 무한히 가면 얘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애예요. 과도응답은. 대신에 처음에 힘을 딱 가했을 때 영향을 주겠죠. 시간이 0초에서 짧을 때는. 근데 얘는 계속 남아있는 응답이에요. 정상 상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러한 매스 시스템을 어떤 힘으로 줬다. 그러면 얘가 종국에는 어떤 리스폰스를 보일 거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리스폰스를 보일 거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 텀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죠. 이 과도응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커지면 정상 상태 응답이 지배적이다 라는 거고, 과도 상태 응답은 0으로 어차피 수렴할 거니까 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과도 상태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을 했다거나 이러면 지진 발생하고 얼마 안 있을 때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가끔은 이 과도 상태의 응답이 분석할 때 종종 무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고, 이게 과도 응답이 너무 지배적이지 않으면 처음에 애초에 그냥 무시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감쇄비가 엄청 크다 하면 얘가 이제 엄청 빨리 죽겠죠. 익스포넨셜 텀이 감쇄비가 크면. 그리고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과도 응답은 없다라고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가지고 저희가 뒤에서 이 정상 상태 응답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할 거거든요. 자, 이전에 저희가 지금 일반 해골을 배웠으니까, 감쇄 시스템의 조화 가진에 대해서 일반 해골을 배웠으니까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 문제가 주어지면 미분방정식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우시고, 자 그러면 이 미분방정식의 꼴을 보고 감세 시스템의 조화 가진이구나 이렇게 일단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XT를 바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좋겠죠.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특수회를 꼴을 이제 유도를 했으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t 헷갈리시면 안 되고 파이랑 세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써주는 거. 여기서 x가 특수의 진폭 x가 요거를 지금 저희가 외웠다고 가정하고 F0 요거를 이제 주어진 문제로부터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메가랑 오메가 n 이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밑으로 좀 밑에다 적어볼게요. 먼저 F0부터 스몰 F0부터 n분의 라지 F0니까 얘가 0.1이고 단위는 힘을 뉴턴을 질량 킬로그램을 나눴으니까 이제 가속도랑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요.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 계산하면 3.017 라드 퍼 세크가 나오고 그리고 감쇄비는 2 루트 mk분의 c니까 계산하면 0.166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메가 d까지 볼게요. 저 위에 식에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구하실 수 있게 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2.975 라드 퍼 세크.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정보를 가지고 위에서 알 수 있는 거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x 여기다 다 넣으면 이거 제가 세부 계산 과정 안 쓸게요. 0.033이 되고 여기서 이제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를 저희가 미터로 바꿔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힘도 뉴턴으로 들어오고 킬로그램도 들어오고 SI 유닛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지 나중에 답이 맞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터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해요. 항상 그냥 SI 유닛으로 맞춰서 표현해주고 마지막에 단위를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그리고 세타도 저희가 식을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너무 수식이 많은데 좀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거든요. 똑같은 텀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얘가 1.537이 나오는데 단위는 라디언이겠죠. SI 유닛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특수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해에서 X랑 세타를 구한 거고 이제 남은 게 A랑 파이를 구하는 게 남았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노가다성이긴 한데 이제 앞에서 구한 애를 다 써보면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보려면 더 머리 아프니까 자 오메가 D랑 오메가 N 이런 거 다 구했고요. 지금 파이랑 A만 못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X 0.033이었고 가진 주파수는 3이었고 그리고 페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위는 x의 단위는 미터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초기 조건을 넣는 거예요. x0는 0이다. 일 때 0.001이다. 이게 아마 a sin 파이 이게 1장이랑 다르게 이렇게 중간에 코사인 사인 텀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붙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도 이제 숫자에 불과하니까 계산만 잘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x0인데 얘를 0.001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로. 그래서 요것만 해가지고 숫자 계산해가지고 식 하나 나오고 그리고 얘를 미분했을 때 미분한 식까지만 적어볼게요. 이게 어차피 예제 식이 다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미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식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0을 넣어가지고 이퀄 0.02다 로 놔두면 이게 V제로 놓으면 식이 하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랑 A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A랑 파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여기서는 안 할 거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노가다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꼬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정확히 미분방정식이 정확히 주어지고 그냥 풀어라라는 문제예요. 저희 퀴즈 1번 문제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실 수 있어야겠죠. 어떠한 트릭도 없고 그냥 정통적으로 풀어라 하는 문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XT식만 알고 있고 이 부호만 잘 봐주면 이제 미분만 잘하면 이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실게요.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제가 과도응답이랑 정상상태 응답을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때로는 이 과도응답이 무시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상상태 응답만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해볼 건데 그래서 x랑 파이 세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오메가 n이나 제타는 다 시스템 특성이죠. 이 가진력의 특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가진력을 주냐에 따라서 얘가 응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메가에 따라서 가진 주파수 오메가에 따라서 x랑 세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상 상태 응답만 보고 있고 그래서 주파수 B를 R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X를 라지 FJ로 나누고 K를 곱하면 얘가 지금
이게 탄성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뉴턴이고 얘도 뉴턴이라서 이 무차원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X도 힘이고 F0도 힘이기 때문에 무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원래 알고 있던 이 X의 꼴에다가 이렇게 R을 정의해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희 오메가 n이나 오메가 대신에 R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진동호화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 X축이 이 노멀라이즈 된 진폭이라고 해서 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값. 이게 지금 Y축이고 X는 저희가 새로 정의했던 R이라는 변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주파수 B가 1에 가까워지면 진폭이 이렇게 올라오죠. 진폭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파수가 1에 가깝다는 거는 주파수 오메가가 오메가 n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 커지는데 이게 이제 감쇄 시스템의 공진의 개념인 거죠. 두 번째로 감쇄비가 커지면 진폭의 최대값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핑이 커지면 저희가 과도 댐핑 과도 점성 그 응답에서 봤지만 과도 감쇄 응답 댐핑이 커질수록 이 오버슛이 줄어들어요. 진동에. 아시죠? 그러니까 댐핑이 커질수록 이 피크 값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제타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타가 0이면 비감쇄 시스템이고 저희가 공진 주파수를 때리면 얘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얘가 이게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제타가 너무 작으면. 근데 지금 무한대로 가진 않고 이 감쇄기가 조금 막아주는 거예요. 피크 값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쇄비 제타가 커지면 진폭 최대값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하고 계속 최대값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공진은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데 공진은 R에서 일어나는데 R이 1일 때 얘가 공진인데 감쇄비가 커지면 이 진폭이 피크 치는 데가 자꾸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감쇄비가 있으면 공진 주파수랑 피크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진이 일어나는 주파수랑 이 진폭이 피크를 때리는 피크 주파수가 다르다. 저희가 뒤에서 마지막 문제에서 이걸 유도를 할 건데 공진 주파수는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를 의미하죠.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얘가 공진이에요. 근데 오메가가 왠지 공진일 때 피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감쇄비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감쇄비가 피크 주파수에. 그래서 요 식은 아셔야 돼요. 피크 주파수의 식. 공진 주파수랑 피크 주파수는 따로 있다. 그래서 보시면 제타가 커질수록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죠. 이 오메가가. 그렇죠? 이게 작아지니까. 자, 오늘 좀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한번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X에 대해서 해석을 했으니까 진폭에 대해서 해석을 했으니까 세타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지금 페이즈니까 라디안이에요.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탄젠트니까 위상은 0에서 파이 사이에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의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14인 거죠. 이 정도가. 여기가 이제 3.14 최대값.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주파수 B가 R이 1이 되면 페이지가 갑자기 이제 위상이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간값. 90도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이제 감쇄비 제타가 작아지면 위상이 주파수에 따라 빠르게 변한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계속 설명해 줄게요. 이건 반복적으로 좀 봐야 익숙해지는 거라서.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건 요거예요. 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오메가 피크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자, 다시. 지금 이 식이 요 그래프, 요 식을 의미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피크가 되는 R 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R에 따른 함수인데 피크가 되는 R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R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얘를 한번 R로 미분을 해보세요. R로 미분해서 언제 0이 되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 내용이니까 얘를 그냥 R로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손미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미분을 하면 저희 속미분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덩어리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이 덩어리 헷갈리면 얘를 어떤 뭐 라지 R로 두고 라지 R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스몰 R로 미분하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개수가 앞으로 곱해지고 개수가 1만큼 줄어드니까 그리고 얘가 1만큼 줄어들죠. 그리고 속미분을 해줘야 돼요. 속미분은 여기 아까 라지 R로 잡았던 애를 R로 미분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4제타 제곱이니까 8제타 제곱이 되고 R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루트 안에 있고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고 얘가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돼요. 풀면 R 세제곱
2z제곱 마이너스 1 r이 0이다. 그러니까 r은 지금 0이 될 수 없어요.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r 제곱은 요거다. 그래서 r은 0보다 커야하기 때문에 이거죠. 0보다 커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r 피크 값이고, 오메가 피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크 주파수는 오메가 n을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일단 결과값은 저희가 외우고 있더라도 이렇게 미분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새로운 내용이 엄청 많으니까 조금 제가 이번 주에 올리는 금요일에 올리는 그 녹화 강의도 좀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이제 금방 또 중간고사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